안녕하십니까? 서남여행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비움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언덕을 올라가던 소년이 길에 튀어나와 있던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돌이 왜 사람들 다니는 길에 있지? 소년은 삽으로 돌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파자 점점 돌의 크기가 드러났습니다. 땅 위에 있는 돌은 큰 바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소년은 놀랐지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파내야겠어. 소년은 분한 마음 반, 정의감 반으로 거대한 돌에 달려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삽을 놓았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소년은 파놓았던 흙으로 돌이 있던 자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걸려 넘어졌던 돌뿌리도 흙에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지? 여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했던 내 인생의 돌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든 남으로 인한 것이든 파헤치지 말고 덮어주세요. 파헤치는 방법이 좋을지 덮는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쉽고 온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구두쇠 주인이 종에게 돈은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술을 사오너라. 그러자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이야 누구든 못하니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종은 빈 술병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니? 라고 말하자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든 못합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가 던진 것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업자득 부메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것이 내일 그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심고 있나요? 이야기 셋, 말 한마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곁에는 시중을 들던 소년 복사가 그만 실수를 해서 성찬례에 사용하는 포도주잔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잔은 깨지고 포도주가 땅에 쏟아졌죠. 신부가 노해서 소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따라하지 마라 하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힘내거라. 라고 하면서 소년을 다독였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났던 소년은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고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브로즈 티토입니다.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은 소년은 성장해서 천주교의 대주교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풀턴 쉰 주교입니다.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차피 하는 말, 긍정과 기쁨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넷, 유산.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즉 5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개가 죽고 난 후에는 개의 유산 1,560억 중 남은 돈을 동물 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했습니다. 1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죠.
아들은 분을 못 참으면서 도대체 내가 걔보다 못합니까? 걔에게는 1560억을 주면서 나에게는 10억을 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라면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이 무엇인가요?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습니까?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요? 그 아들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날짜도 모르는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걔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만약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 일불만 물려주십시오. 판사가 자네에게는 일부를 상속하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걔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하면 일불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녁 무렵 젊은 여성이 전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을 감상하면서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의 여인이 올라탔습니다. 여인은 큰 소리로 투덜거리면서 그녀 옆자리에 좁은 공간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녀를 밀어붙이면서 들고 있던 여러 개의 짐 가방을 옆에 앉은 그녀의 무릎 위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처한 공경을 보다 못한 맞은편 사람이 그녀에게 왜 여인의 무례한 행동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미소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언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여행 시간은 짧으니까요. 저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거든요. 함께 여행하는 짧은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툼과 무의미한 논쟁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짧은 여정인데도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실수를 들춰내고 불평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내릴 때가 될 테니까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짧은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 옮긴 글인데요. 이 모든 글의 공통점은 비움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도 비움과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